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죠. 네. 그래서 8명 체제가 되긴 예.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쨌든 속도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보도에. 예. 재판관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어떤 논리로 자기 변론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 뭐 담화의 내용에 준해서 다시 그렇구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 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자들을 상대로 네. 뭐 용산 관사 앞에 한남동 관사 앞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직접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예. 이제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악영향을 언론에 좋지 않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 그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두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엔 삼가하는 게 맞다. 삼가하는 게 네. 맞다. 다만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출두해서 진술을 한다라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으므로 헌재의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 기사님? 좀 경악스러운 문구이고 네. 이게 누구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논평할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저는 네. 잡범이라면 그런 변론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뭐라도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뭐 재판관한테 뭐 제가 뭐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뭐 법전에 따라서 법논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일정 부분 인정해도 호소하고 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국가 원수인 만큼 이런 식의 좀 찌질한 수법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계엄 이전과 달라진 바가 없어서 이렇다.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계엄 이전과 뭐가 안 달라졌어요. 지금 경제 상황만 하더라도 지금 폭망의 길을 걷고 있고 걱정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심어준 트라우마라는 것. 그리고 전 또 언급하고 싶은 것, 약간은 감성적, 감정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 지금 본인이 말한 소위 말하는 뭐 친북 좌파들,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들, 이 사람들이 날뛰게 만든 게 누구냐는 거죠.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1등 공신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과 비슷한 결이겠죠. 예. 말씀하신 게. 네. 그래서 직접 변론에 나서고 또 이런 여러 답변서를 내면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논쟁이 국회에서 생겼습니다. 내란죄 철회 문제죠. 야당 중심으로 구성된 이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헌재에 제출한 탄핵 사유서에 있는 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사유서를 재정리하겠다. 이게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 여부만 밝히도록 해서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당이 이럴 거면은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천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란죄 철회로 좀 일으켜진 이 논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선 저도 이 기사를 조금은 나올 때부터 쭉 추적을 해봤었는데 우선 한 가지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 3시경이었었나요? 소위 말하는 헌재의 권유에 의해서 민주당 측이 내란 건은 이제 삭제했다, 뭐 변경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헌재에서 우리는 권유한 바 없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저는 드는 의문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헌재가 자신 있게 우린 권유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취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나이브하게 한번 문제 제기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헌재와 민주당 이렇게 뭐 탄핵 수수단 간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 경로가 있을 텐데 그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뭐 공개 재판뿐만 아니라 뭐 굳이 비공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뭐 방문하여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유한 것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내지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다면 그런 대답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장난삼아 던져보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권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자간에 얘기하기로? 합의를 했구나. 아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너무 과도한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조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면 적어도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을 따져보든지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또 뭐라고 합니까? 조력하는 그 판사들, 변호사들, 법조 인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야지.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단정적으로 했네요. 웃기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권유했었을 만한 그런 정황이 또 많고 적어도 제가 간접적으로 저도 뭐 참여연대에서 많은 고소고발을 해봤었으니까 여러 협의들이 또 있거든요. 예.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뭐 쭉 저희가 고발장 썼으면 이건 빼자. 실제로 검사분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따지지 말자, 깊이 하지 말자. 이건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 하면 예 하고 실제로 하거든요. 뭐 네. 저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밝히면 되는데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는 오늘 김웅 전 의원께서도 되게 재밌는 페이스북 글을 쓰셔서 많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제 제재가 돼 있고요. 본문부터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나요? 그걸 읽어봤었는데 탄핵소추 의결사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네. 뭐 이렇게 쭉 내란죄가 조목조목 그리고 핵심 내란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소추안이 뭐랄까요? 방사형으로 엮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빼버리자는 거는 정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소위 말하는 짤방이고 뭐 인터넷 일반 시민께서 쓰신 건데 뭐 그거였죠. 뭐 전 그 비유도 재밌게 봤었는데 선보러 갔다가 네. 선보러 가서 이러한 나는 뭐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했는데 막 혼담이 오가는 중에 못 빼버리고 찻대고 포대고 다 빼. 네. 나한테 집이 있다. 나 뭐 대학교 졸업했다. 네.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이건 뭐가 남지? 그때 되면 이제 사기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뭐 김웅 의원 오늘 뭐 오마카세 이야기, 삐끼 이야기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썼던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러고 싶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탄핵소추안을 다시 재작성하고 재의결을 하는 게 필요치 않나. 이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건. 속도? 그렇죠. 지금 뭐냐면 저도 이제 법조문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해가지고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관해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 내란이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죠. 네. 조항에. 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 버리니까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그러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두고 보겠어. 해버리면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안 되니까. 4.1필 헌법재판소 심판이 미뤄질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연결돼 현실화될 수 있으니까. 거죠. 예. 전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권성동 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니도 이 탄핵소추안 변경에 나섰지 않았냐. 보니까 이제 맞더라고요. 네네네. 맞고 한데 이건 역시 국민의힘 쪽의 항변이 조금 저는 공감 가는 측면이 뭐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고 탄핵소추안에 아까 했던 표현으로 따지자면 어떤 방사적인 그런 그 모형의 핵심인데 핵심.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뇌물죄 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뇌물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어떤 입증해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위헌적인 요소, 법률에 위배되는 요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 충분한 탄핵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이건 다르지 않나. 예. 너무 핵심부를 빼버리는 거니까 내란을 그렇죠. 뺀다는 예. 건. 결론적으로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반복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탄핵 제가 봤을 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런 한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그런 절차상의 공정성, 합리성, 설득력을 지금 수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그렇죠. 뭐 그리고 경찰, 그리고 주요한 축으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스스로 확보하지 못해서 본인들의 역량 미비로 이와 같은 난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 지금이 어쨌든 기존의 탄핵소추서를 가지고 헌법재판 변론기를 이제 다 소화하고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연이 될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기도 그냥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짧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런 논쟁이 있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기에 불필요한 잡음들, 불필요한 논란들. 네.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심판은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이제 시작이라 참 예상하기 어렵지만 또 너무 변수가 매일매일 벌어지긴 하지만 예.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제 생각에 오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아까 그 공보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권유한 바 없다 그렇게 말했던 분이 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부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 변경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네. 이건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이건 앞으로 상황 봐서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정치권의 동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게 그런 식으로도 좀 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어떤 법의 최종적인 판단,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쉽게 판단을 못 내리고 하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있을 정치권의 어떤 동력 그리고 움직임 이것에 따라서 자기들은 처신하겠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어떤 결과가 헌재로부터 나오든 이게 불복의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날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네네네.